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님 그리고 산학연 관계자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과학기술자문회의를 열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이 과학의 날인데 오전에는 과학의 날 기념식에서 원로 과학자를 비롯한 과학기술 주역들을 만나서 지난 반세기 동안 국가 발전을 견인해온 공로를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앞으로도 과학기술로 국가 발전을 선도해 가겠다는 의지와 전략을 담아 과학기술 자문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오전 오후 모두 과학의 날답게 지금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 3기 과학기술 자문회의가 발족한 이후 산학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오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학기술계 현장에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정책 제언도 활발하게 해주셔서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최근 세계는 저성장, 고령화, 기후변화 등 인류가 직면한 공동의 위기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처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한창입니다. 올해 초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는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과 같은 기술 혁신이 기존 산업과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평가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새로운 방식으로 미래 먹거리와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패러다임의 대전환기에 놓여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논의할 바이오 기술과 탄소 자원화는 인류의 미래는 물론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활로를 열어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분야입니다. 바이오 산업은 전형적인 고위험 산업으로 생명과 관련된 규제가 많고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최근 한미약품의 대박 사례처럼 성공 시에는 엄청난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작년 말 신기후변화 체제가 본격 출범함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감축을 해야 하는데 단순한 감축을 넘어 이 탄소를 자원화한다는 역발상을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와 산업을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회의가 기술 혁신을 통해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바이오 산업을 보면 세계적인 경기 침체 속에서도 바이오 산업은 가파르게 성장을 해서 10년 내에 시장 규모가 우리나라 3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자동차, 화학 제품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커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구 고령화와 감염병 확산은 바이오 기술 혁신의 수요를 더욱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오 기술은 다른 기술과 결합을 해서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제품, 시스템을 만들어 내므로써 에너지 고갈이라든가 환경 보호와 같은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해 줄 기반 기술로도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의 21세기 치료 법안 제정과 영국의 10만 게놈 프로젝트, 일본의 의료 연구개발기구 설립 등 각국 정부는 바이오 산업 육성과 미래 신산업 선점을 위해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90년대 중반 생명공학 육성법을 제정하고 장기적인 바이오 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국내 바이오 산업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상용화 성과들이 창출되고 있고 줄기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등과 같은 일부 분야에서는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도 우리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오 산업이 우리의 미래 먹거리로 확실하게 자리 잡기 위해서는 시급히 해결해야 될 몇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우선 바이오 산업을 둘러싼 불필요한 규제 개선입니다. 바이오 기술 개발과 상용화는 사람의 생명과 관련되고 연구 윤리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엄격하고 중첩적인 규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규제도 많이 있기 때문에 관계 부처의 노력으로 불필요한 규제는 상당 부분 개선되고 있지만 연구와 산업 현장에서는 아직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경쟁 국가와의 비교를 통한 글로벌 규제 스탠다드 확보와 미래 산업적 측면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 범위와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풀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바이오 산업은 성공을 하면 천문학적 수익을 가져오지만 기술 개발에서 상용화까지 많은 시간과 자본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구축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미국에서 개발된 혁신적 신약의 절반가량이 벤처기업을 통해서 창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기 바이오 스타트업 활성화와 체계적 육성이 바이오 산업 생태계 조성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바이오 분야는 ICT와는 달리 아이디어 창업이 어렵고 축적된 연구 역량과 특화된 연구 시설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바이오 벤처 특성에 맞는 체계적 펀딩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 엑셀러레이팅 기능 등을 서둘러서 보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바이오 분야에서 세계적인 강자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민관의 협업적 혁신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 전략 마련이 필요합니다. 산학연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서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관계부처부터 막힌 규제를 풀고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 주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신기후 체제 대응을 위한 탄소 자원화 전략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 창의적 역발상과 패러다임 전환으로 그간 제거 대상으로 여겨왔던 온실가스를 혁신적 자원으로 탈바꿈시켜 줄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서는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전 세계가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분담하기로 하였습니다. 세계 경제와 온실가스 배출을 주도하는 미국과 중국이 과거와는 달리 저탄소화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환경 보호와 신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는 저탄소 패러다임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변화된 기후 패러다임을 적극 활용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가 필요하고 탄소 자원화 기술이 그 핵심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독일이나 미국, 덴마크 등 일부 선진국들은 배출된 온실가스를 전환해서 자원화하는 기술을 이미 개발을 해서 화학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를 자원으로 활용하는 기술이 상용화된다면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경제적 가치까지 얻을 수 있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 창출에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도 자체 기술 수준을 분석해서 경쟁력 있는 기술은 조기에 상용화하고 미래를 위한 차세대 원천 기술 개발을 계속해 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확보된 기술은 시범단지를 구축해서 사업화 가능성을 조기에 실증하고 지역별 산업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탄소 자원화 실증 모델을 만들어서 관련 산업에 적용해 가야 합니다. 또한
탄소 자원화 산업 생태계 내에서 다양한 산학연 주체 간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민간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탄소 자원화 전략이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모델로 확산돼서 미래 신시장 선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 규제와 탄소 시장 등 과학기술 외교 역량도 확충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의제인 바이오 산업 생태계 확충과 탄소 자원화 전략이 제대로 실행되면 우리에게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는 데도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바이오 기술과 탄소 자원화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 중소벤처기업을 포함한 기업의 CEO, 관련 협회, 단체의 대표, 그리고 각계 전문가 여러분들이 함께 자리를 하고 계십니다.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관계부처는 다양한 견해를 경청하고 수렴해서 정책 수립에 반영하고 꼼꼼하게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